하연 씨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 쫓아내자. 우리 마을을 지켜야 해.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하며 몰아세우는 대상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식의 밭에 기적을 일으켜준 신비로운 소녀였습니다. 저 여자는 뱀 요괴예요. 칠성의 한마디가 평화로운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악마는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순수한 농부 만식과 신비로운 뱀인간 하연 사이에 숨겨진 운명적 사랑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를, 덫에 걸린 작은 생명을 구해준 선행이 불러온 축복과 저주, 그리고 목숨을 건 사랑의 결말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안개가 깔린 산자락에서 만식이 덫을 확인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설치한 덫에게 모두 비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헛걸음인가. 만식이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덫이 있는 바위 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덫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무언가 몸부림치는 소리였습니다. 뭔가 걸렸나? 만식이 걸음을 빨리하며 덫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설치한 올무에 하얀 뱀 한 마리가 목을 걸린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비늘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아름다웠지만 올무에 목이 걸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뱀이 걸렸네. 만식이 쪼그려 앉으며 뱀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보통 뱀과는 달랐습니다. 비늘이 눈처럼 하얗고 눈동자가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뱀이 만식을 올려다보며 가늘게 울었습니다. 아파하는구나. 만식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올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움찔했지만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식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금방 풀어줄게. 올무가 뱀의 목에 깊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만식이 천천히 올무를 늘려가며 뱀의 목을 빼냈습니다. 뱀이 자유로워지자 바닥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많이 아팠겠다. 만식이 뱀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목 부분에 올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뱀이 만식의 손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인간적이었습니다. 신기하네. 무서워하지 않고. 만식이 뱀을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뱀이 몸을 또아리를 틀며 만식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가봐. 만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식이 몇 걸음 물러서도 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안 가지? 만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뱀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뱀이 만식을 향해 고개를 3번 끄덕였습니다. 마치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인사한 거야? 만식이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뱀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인 후 천천히 바위 틈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놈이었네. 만식이 뱀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덫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은 생명을 구해준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하루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식이 자신의 밭을 들렀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들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고구마 줄기들이 바짝 말라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올해도 농사 망치겠네. 만식이 마른 흙을 한 줌 집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흙이 가루처럼 날아갔습니다. 물을 주려 해도 우물까지 너무 멀고 혼자서는 힘이 부쳤습니다. 하늘이 도와줘야 할 텐데.
만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오히려 절망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식이 마당에 앉아 낡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가락에 구멍난 양말이 드러났습니다. 새 양말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뭘 먹지? 만식이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을 열어봤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치독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만식이 부엌 모서리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40대가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작은 생명을 구해준 일만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만식이 방에 들어가 잠자리를 폈습니다.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할 일을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만식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식이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여인의 눈이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해준 뱀의 눈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인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식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해가 이미 떠올라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만식이 몸을 일으키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소리? 만식이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밭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뛰어가 보니 밭 한가운데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메말랐던 땅에서 샘물이 터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만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솟아나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밭 전체로 퍼져나가며 말랐던 고구마 줄기들이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밭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짝 말라 죽어가던 고구마 줄기들이 물을 머금고 파릇파릇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만식이 무릎을 꿇고 샘물에 손을 담가봤습니다. 물이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맛을 보니 단맛까지 났습니다. 이런 좋은 물이 우리 밭에서 나다니. 만식이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갈증이 해소되면서 몸 전체가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을 마신 후 몸이 가뿐해지고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 같네. 만식이 팔을 뻗어보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 아프던 허리도 거뜬했습니다. 무릎도 시원했습니다. 그때 밭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식이 고개를 돌려보니 마을 이장인 두식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식아, 웬일이냐? 여기서 물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두식이 숨을 헐떡이며 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솟아오르는 샘물을 보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두식이 눈을 크게 뜨며 물가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식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샘이 터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두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번 맛봐보세요. 정말 달고 시원해요. 만식이 손으로 물을 떠서 두식에게 건넸습니다. 두식이 조심스럽게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이 물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두식이 연거푸 몇 번 더 마시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어제 여기는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만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엊그제 여기를 지나갔는데 흙이 가루처럼 날리고 있었는데. 두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때 밭 저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네? 칠성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산에서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아, 칠성 씨. 와서 보세요. 만식이 밭에 샘이 터졌어요. 두식이 손을 흔들며 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이 밭으로 들어서자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솟아오르는 물을 보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샘이 터졌다고? 칠성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물가로 다가왔습니다. 네, 신기하지 않아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좋은 물이 나오다니. 만식이 화난 표정으로 칠성에게 말했습니다. 칠성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이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이 물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군. 칠성이 물을 뱉어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이상한 기운이요? 만식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물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야. 분명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작용한 거지. 칠성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식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만식, 너 어제 산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칠성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만식을 쳐다봤습니다. 만식이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덫에 걸린 하얀 뱀을 구해준 일 말입니다. 별일 없었는데요. 그냥 덫을 확인하러 갔다 왔을 뿐이에요. 만식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인지 칠성에게 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 칠성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우지 않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이 한참 만식을 노려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아무튼 조심해. 칠성이 그 말을 남기고 밭을 떠났습니다. 두식이 칠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좋은 일인데 자꾸 이상하다고 그러고. 두식이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식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이야. 이제 농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두식이 환하게 웃으며 만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만식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식이 돌아간 후 만식이 혼자 밭에 남아 샘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뱀을 구해준 일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만식이 혼잣말을 하며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물이 충분하니 고구마 줄기들을 정리하고 잡초를 뽑아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왔습니다. 모두들 신기해하며 물을 마셔봤습니다. 와, 이 물 정말 좋네. 단맛까지 나네. 만식이 복이 터진 모양이야. 사람들의 칭찬에 만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만식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밭일을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팠는데 오늘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물이네. 만식이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쌀이 얼마 없어 죽을 끓였는데 샘물로 끓인 죽 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구수하고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밤이 되자 만식이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들을 생각하니 꿈만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식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이 밭에 나가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겨우 싹을 틀었던 고구마 줄기들이 하루 새에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잎사귀들이 푸르고 윤기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만식이 고구마 줄기를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보통은 몇 주가 걸려야 할 성장이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그때 밭끝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식이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하얀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만식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이 동네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하연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하연 씨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만식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멀리서 왔어요. 어르신께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하연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를 저한테요? 왜요? 만식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하연이 고개를 들며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은혜라니요? 전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요. 만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분명히 저를 구해주셨어요. 하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식이 하연의 눈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어제 구해준 하얀 뱀의 눈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혹시 만식이 무언가 떠올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르신께서 어제 저를 구해주셨어요.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뱀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만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놀라셨죠? 하연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 하얀 뱀이 당신이었어요? 만식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저는 뱀 인간이에요. 평소에는 뱀의 모습으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하연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만식이 한참 하연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만식이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구해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연이 만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보답이요? 만식이 고개를 들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르신의 밭에 샘이 터진 것도 제가 한 일이에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만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힘으로 땅속 깊은 곳에서 좋은 물을 끌어올렸어요. 하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물이 나올까요? 만식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연이 일어나서 고구마 밭을 가리켰습니다. 농작물들이 하루 새에 이렇게 자란 것도 당신이 한 일이군요. 만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가진 힘으로 땅을 기름지게 하고 식물이 잘 자라게 했어요. 하연이 밭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고마워요. 만식이 일어나서 하연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르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죽을 뻔했거든요. 하연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만식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계속 어르신 곁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어요. 만식이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밭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것이 이상했습니다. 만식, 어제보다 농작물이 더 자랐다던데. 칠성이 밭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하연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 누가 있네. 칠성이 하연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 칠성 씨. 이분은 하연 씨라고 해요. 만식이 소개했습니다. 칠성이 하연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군. 칠성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야. 뭔가 다른 존재지. 칠성이 하연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연이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만식이 하연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만식, 너는 이 여자의 정체를 알고 있나? 칠성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먼 곳에서 온 여행자일 뿐이에요. 만식이 하연을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칠성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조심해라.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칠성이 그 말을 남기고 밭을 떠났습니다. 칠성이 사라진 후 하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어르신께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요.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만식이 하연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 정체를 눈치챈 것 같아요. 하연이 칠성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상관없어요. 당신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만식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연이 만식을 바라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멀리서 칠성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탐욕과 질투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만식의 밭은 마을에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고구마뿐만 아니라 상추, 배추, 무까지 모든 채소가 놀라운 속도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밤마다 밭을 돌보며 자신의 힘을 조금씩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만식이 복이 터진 게 분명해. 저 물 좀 나눠달라고 해봐야겠어. 부러워 죽겠네. 마을 사람들이 만식의 밭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만식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하연이 옆에 있어 든든했습니다. 하연 씨,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만식이 밭일을 마치고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하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연의 얼굴이 며칠 전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만식이 걱정스럽게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연이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하연은 자신의 영적 기운을 만식의 밭에 나눠주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인 만식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의 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에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 치는 북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서 들어봅시다. 만식이 밭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 회관으로 향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장인 두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였습니다. 두식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요. 우리 마을에 요괴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두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무슨 요괴가 있다고 그래요? 그때 칠성이 지팡이를 바닥에 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그 소문의 근원을 알고 있습니다. 칠성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식이 칠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근 우리 마을에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칠성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요? 만식의 밭에서 갑자기 샘이 터지고 농작물이 하루 새에 자라는 일 말입니다. 칠성이 만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식에게 향했습니다. 만식이 당황하며 하연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 이상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 좋은 일일 리가 있겠습니까? 칠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칠성 씨 생각에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두식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칠성이 하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이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연 씨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만식이 앞으로 나서며 하연을 보호했습니다. 저 여자는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뱀 요괴예요. 칠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뱀 요괴라고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제가 약초를 캐러 산에 다니면서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 여자가 뱀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봤어요. 칠성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만식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저 여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자신의 정체를 말해보라고요. 칠성이 하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연이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연 씨, 뭐라고 하세요? 만식이 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뱀 인간이에요.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짜였어? 뱀 요괴가 우리 마을에 있었다니. 무서워. 하지만 저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만식 어르신을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하연이 애써 설명했습니다. 도와줬다고요? 요괴의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큰 재앙이 닥친다는 걸 모르세요? 칠성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재앙이라니요? 두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괴와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도 요괴가 되거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기운이 마을 전체로 퍼져 모두가 위험해져요. 칠성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만식과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연 씨는 착한 분이에요. 만식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식, 당신도 이미 요괴의 기운에 물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얼굴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칠성이 만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만식의 얼굴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얼굴이 이상해졌네. 요괴 기운에 물든 게 분명해. 빨리 저 여자를 내쫓아야 해. 사람들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하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만식이
설득했습니다. 만식, 정신 차려. 요괴에게 홀린 거야. 두식이 만식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연이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요괴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칠성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쫓아내자. 우리 마을을 지켜야 해. 빨리 나가라. 사람들이 하연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하연을 감싸 안으며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하연 씨를 건드리지 마세요. 만식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과 하연은 집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떠나는 게 좋겠어요. 하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떠날 필요 없어요. 만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쟤 때문에 어르신께서 마을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졌잖아요. 하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당신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만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만식이 걱정스럽게 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사실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강한 영적 기운이 인간인 만식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만식과 가까이 지낼수록 그의 생명력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연 씨, 정말 괜찮아요? 만식이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연이 깜짝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만지시면 안 돼요. 하연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만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해를 끼치고 있어요.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를 끼친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식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의 영적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인간과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의 생명력을 빼앗아요. 하연이 고백했습니다. 만식이 깜짝 놀라며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 제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가끔 어지러우시죠? 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식이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전부터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가끔 현기증이 났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아픈 거군요. 만식이 하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만식이 물었습니다. 제가 멀리 떠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식이 하연의 손을 다시 잡으려 했습니다. 정말 안 돼요. 더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하연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만식이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칠성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마을 사람 몇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만식, 각성해라. 칠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만식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요괴를 잡으러 왔다. 칠성이 하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야.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외쳤습니다. 당장 내보내야 해.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하연이 구석으로 물러서며 떨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하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만식이 사람들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만식, 넌 이미 요괴에게 홀린 거야. 정신을 차려. 두식이 만식의 어깨를 붙잡으며 흔들었습니다. 전 정신이 멀쩡해요. 당신들이 이상한 거예요. 만식이 두식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완전히 홀린 상태예요. 칠성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요괴를 당장 끌어내야 해. 사람들이 하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만식이 팔을 벌려 하연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하연 씨를 건드리지 마세요. 만식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하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이 마을을 떠나겠어요. 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연 씨, 만식이 놀라며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게 최선이에요. 제가 있으면 마을에 평화가 없을 거예요. 하연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이 말하려 했지만 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 현명한 판단이야. 칠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어. 다시는 이 근처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해. 칠성이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하겠어요.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돼요, 하연 씨. 가지 마세요. 만식이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하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칠성과 마을 사람들이 하연을 애워싸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만식이 따라가려 했지만 두식이 붙잡았습니다. 만식,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두식이 만식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연이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연 씨, 만식이 절규하며 하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칠성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하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만식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지만 만식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연이 마을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식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밭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만식아, 밥 좀 먹어라. 두식이 찾아와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만식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몸이 상해. 하연이란 여자는 이미 갔는데 왜 계속 그러고 있어? 두식이 만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장님은 모를 거예요. 만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두식이 한숨을 쉬며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만식이 밭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이 없어진 후 농작물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샘물도 예전만큼 맑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식이 잠들어 있을 때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연이 어둠 속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도와주세요. 하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만식이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만식이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식이 문을 열어보니 달봉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칠성과 함께 다니던 젊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달봉, 이 밤중에 웬일이야? 만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만식형,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달봉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만식이 달봉을 안으로 들여보내며 물었습니다. 달봉이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연 씨가 위험해요. 달봉의 말에 만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연 씨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만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칠성이 하연 씨를 잡았어요. 달봉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잡았다고? 왜? 만식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칠성이 하연 씨의 힘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 여자가 가진 신비한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달봉이 설명했습니다. 만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나쁜 놈이. 만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연 씨가 지금 산속 동굴에 갇혀 있어요. 칠성이 이상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달봉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만식이 달봉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북쪽산 중턱에 있는 깊은 동굴이에요. 하지만 칠성이 사냥꾼들을 시켜서 지키고 있어요. 달봉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만식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칠성의 부하인 척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만식 형이 제게 쌀을 나눠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거든요. 달봉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만식이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작년 겨울 달봉의 어머니가 아팠을 때 만식이 귀한 쌀을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고마워, 달봉아. 하연 씨를 구하러 가야겠어. 만식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칠성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달봉이 만류했습니다. 위험해도 가야 해. 하연 씨를 그냥 둘 수는 없어. 만식이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달봉이 용기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만식이 달봉의 손을 잡았습니다. 칠성이 내일 새벽에 의식을 치를 예정이에요. 그 전에 구해내야 해요. 달봉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자. 만식이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길을 제가 안내할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달봉이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밤중에 집을 나섰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어두웠습니다. 만식의 마음은 하연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달봉아, 칠성이 왜 하연 씨의 힘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만식이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칠성은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연 씨가 가진 신비한 힘을 보고 탐이 났나 봐요. 달봉이 설명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빼앗는다는 거지? 만식이 궁금해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하연 씨가 가진 여의주라는 걸 빼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달봉이 말했습니다. 여의주? 만식이 되물었습니다. 뱀인간들이 가진 힘의 근원이래요. 그걸 빼앗으면 그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달봉이 설명했습니다. 만식이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연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 조금만 더 가면 동굴이에요. 달봉이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산길이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나무 뿌리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저기 봐요. 달봉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멀리 동굴 입구에 모닥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냥꾼 2명이 지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만식이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들을 유인할게요. 그 사이에 형이 동굴로 들어가세요. 달봉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만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원래 칠성의 부하니까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달봉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조심해. 만식이 달봉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달봉이 사냥꾼들에게 다가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저쪽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사냥꾼들이 달봉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 뭔가 큰 짐승이 있는 것 같아. 같이 확인해 보자. 달봉이 숲 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냥꾼들이 달봉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틈에 만식이 조용히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만식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며 하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은 횃불 몇 개가 벽에 걸려 있어 어둠을 겨우 밝히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하연 씨, 만식이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메아리가 동굴벽에 부딪히며 되돌아왔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곧 내 힘이 내 것이 될 거야. 칠성이 음침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큰 바위 뒤에 숨어서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동굴의 넓은 공간에 하연이 손발이 묶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몸이 약해 보였습니다. 칠성이 하연 앞에서 이상한 의식 도구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하연이 약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만두라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칠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의 힘을 빼앗으면 저는 죽게 돼요.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중요한 건 내 힘이 내 손에 들어온다는 거지. 칠성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만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네가 가진 여의주만 있으면 나도 신비한 힘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내게 무릎을 꿇을 거야. 칠성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하연이 칠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얻는 거지.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온 날들에 대한 복수를 할 거야. 칠성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칠성이 이상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횃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하자. 칠성이 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만식이 바위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만해. 만식이 큰 소리로 외치며 칠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식?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칠성이 놀란 표정으로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하연 씨를 놔줘. 만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요괴에게 홀린 불쌍한 놈이 여기까지 쫓아왔군. 칠성이 비웃으며 칼을 만식에게 겨눴습니다. 어르신, 오시면 안 됐어요. 하연이 걱정스럽게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만식이 하연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로군. 하지만 이제 둘 다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칠성이 칼을 들고 만식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닥에 굵은 나무 막대기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식이 빠르게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하연 씨를 놔줘. 만식이 막대기를 들고 칠성과 대치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이미 늦었어. 칠성이 칼을 휘두르며 만식을 공격했습니다. 만식이 막대기로 칠성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칼과 막대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하연이 애타게 외쳤습니다. 칠성이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만식이 필사적으로 막아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넌 늙었어. 나를 당할 수 없어. 칠성이 더욱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만식의 팔에 칼날이 스쳐 지나가며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 만식이 아픔에 신음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연의 몸에서 푸른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이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칠성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연이 묶여있던 줄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하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을 다치게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연의 눈빛이 푸른 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순간 칠성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벽으로 밀려났습니다. 으악! 칠성이 벽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연이 만식에게 다가와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많이 다치셨어요. 하연이 걱정스럽게 만식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만식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연이 손을 만식의 상처에 대자 따뜻한 빛이 났습니다. 상처가 금세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네요. 만식이 감탄하며 자신의 팔을 바라봤습니다. 칠성이 벽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만식이 하연에게 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하연이 칠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연이 칠성에게 다가가 손을 그의 이마에 댔습니다. 잠깐 빛이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뭘 하신 거예요? 만식이 궁금해했습니다. 기억을 조금 바꿔놨어요. 저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자신이 산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기억하게 했어요. 하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만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가능해요. 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굴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달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하시네요. 달봉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달봉아. 내 도움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만식이 달봉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달봉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요. 만식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식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르신 곁에 있으면 어르신의 목숨이 위험해져요. 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방금 칠성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만식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제 힘을 끌어낸 것뿐이에요. 평상시에는 제 영적 기운이 어르신의 생명력을 계속 빼앗고 있어요. 하연이 고백했습니다. 달봉이 놀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만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연이 가슴에서 작은 구슬을 꺼냈습니다. 구슬이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힘의 근원인 여의주예요. 하연이 여의주를 만식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만식이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이 여의주를 어르신께 드리려고 해요. 하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한테요? 왜요? 만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여의주를 받으시면 어르신께서 제 힘을 흡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생명력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하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연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제 힘을 받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만식이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저희 둘 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연이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제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저도 함께. 만식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르신께서는 꼭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달봉이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달봉이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없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하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작별을 해야겠어요. 하연이 만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연 씨,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구해주신 덕분에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연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만식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이 여의주를 만식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받아주세요. 하연이 부탁했습니다. 만식이 여의주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받아도 되는 건가요? 만식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꼭 받으셔야 해요.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식이 떨리는 손으로 여의주를 받았습니다.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넘쳤습니다. 이상해요. 몸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만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연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연 씨, 만식이 다급하게 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하연이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볼 수 없는 건가요? 만식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연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식이 궁금해했습니다. 저의 마음과 혼이 여의주 안에 남아 있어요. 어르신께서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하신다면 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워한다면요? 만식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모습으로 어르신 곁에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연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연의 모습이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 빛이 여의주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하연 씨, 만식이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달봉이 만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형, 하연 씨가 돌아올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달봉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만식이 여의주를 꼭 쥐며 물었습니다. 여의주가 만식의 손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식의 밭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여의주의 힘으로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칠성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만식에게 사과했습니다. 칠성은 산에서 다쳐 기억을 잃은 채 다른 마을로 떠났습니다. 만식은 매일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하연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식이 밭에 나갔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밭 한가운데 예쁜 은색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런 꽃은 처음 보네.
만식이 꽃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꽃잎이 하연의 하얀 저고리처럼 순백색이었고 가운데는 푸른빛이 돌았습니다. 하연의 눈빛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그때 꽃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만식이 깜짝 놀라 꽃을 바라봤습니다. 꽃 속에서 작은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소녀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만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연아예요. 하연 언니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식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연이 약속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말 하연 씨예요?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연아가 만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식이 연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식과 하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작은 생명을 구해준 순수한 마음이 결국 기적 같은 사랑으로 돌아온 것이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등을 돌려도 진정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냅니다. 하연이 연하로 다시 태어나 만식의 곁에 돌아온 것처럼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생명이든 어려운 이웃이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가 있죠. 그 순간의 선택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기적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만식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